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일본 제철 니폰 스틸이 토요타를 제소했습니다. 200만엔의 손해배상과 전기차 제조와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일본 제철은 토요타와 함께 중공의 마오산 강철도 제소했습니다. 2021년 10월 14일에 있었던 일인데, 일본 제철이 거대 고객을 상대로 한 소송이라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미중 무역 전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전략 물자 봉쇄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산업계에서는 아주 관심이 높습니다. 일본 제철은 마오산 강철에 대해서도 자세 전자강판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역시 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토요타 자동차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해 만든 마오산 강철의 무방향성 전자강판으로 만든 모터를 탑재한 전기차를 제조해 팔고 있다는 게 일본 제철의 주장입니다. 무방향성 전자강판은 전자석화되면서 강력한 자력을 발산하는 특징이 있어 전기차 모터의 필수 재료입니다. 일본 제철은 토요타의 의뢰를 받아 프리우스 초기형 개발 시부터 고성능의 무방향성 강판 제조에 몰두해왔습니다. 그리고 20년에 걸쳐 관련 기술을 계속 개량해왔습니다. 그런데 무방향성 강판을 토요타에 납품하는 중공의 마오산 강철은 일본 제철과도 인연이 있습니다. 상하이의 마오산 강철은 2016년 우한 강철과 경영을 통합해 조강 생산에서 세계 1위가 된 우바오 강철 집단 소속입니다. 마오산 철강은 일본 제철의 전신인 신일본 제철의 전면적인 기술 지원으로 중공 제수의 근대적인 대형고로 일관 생산의 임해형 제초소로 탄생한 기업입니다. 1977년 신일본 제철의 이나야마 요시히로 사장이 중공 측의 초청으로 방문하는 등 개혁 개방 초기부터 일본이 중공의 산업 근대화를 도운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제철과 마오산 강철의 입장은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규모에서 마오산이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전자강판을 마오산이 만들어 토요타에 공급한다고 하니 분노와 함께 특허를 훔쳤다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 수준을 맞추는 데에서 전자강판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전략 상품입니다. 일본 제철은 토요타와 마오산 강철의 태도에 분개하고 있습니다. 일본 제철이 토요타의 특허 침해 여부를 문의했더니 토요타의 반응이 아주 특이했습니다. 마오산 강철에 물어봤더니 그런 일 없다더란 답변을 받아 이를 그대로 전달하는 이상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일본 제철은 화해 조건으로 토요타가 마오산 강철의 특허 침해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토요타가 응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특허 침해 가능성이 있는 마오산 철강으로부터 전자강판을 구입했다는 이유로 일본 제철이 고객사인 토요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할지 일본 전체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토요타는 자동차 마켓쉐어 글로벌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공시장에서도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판매 호조를 보여 마켓쉐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토요타는 중공시장에서 자동차 시장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는 와중에 7.6%나 성장했습니다. 렉서스 라인업과 아발론, 캠리 등 토요타의 모델들이 중공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토요타에 있어 중공은 아시아 최대 단일 시장입니다. 12월 21일 주 나고야 중공 총영사 류샤오지는 토요타 중국의 이노우에 다이스키를 접견하고 생색을 내기도 했습니다. 류샤오지는 토요타가 베이징 동계올림픽 스폰서로 중공시장을 중시하고 있다면서 투자 합작에도 적극적이라 판매량이 늘었다고 칭찬했습니다. 이노우의 다이스키에 따르면 토요타는 2020년에 중공시장에서 180만 대를 파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2021년에는 11월까지 승용차만
147만 대를 팔았습니다. 텐진에 있는 합작사 이치 토요타와 광저우에 있는 광저우 토요타의 실적을 합한 수치입니다. 토요타는 글로벌 시장에 크게 흔들렸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에서만 성장을 이뤘습니다. 토요타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스폰서로 2200대 전동화 차량을 조직위원회에 납품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일본 내에서는 토요타를 매국 기업이라 비난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토요타는 그러나 중공의 5개 회사와 함께 상용차용 연료 전지차도 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토요타는 특히 중공의 배터리 전기차의 거두인 BYD와의 합작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BYD와 손잡고 컴팩트 세단 코롤라의 중국형 전기차와 기타 저가 전기차를 개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가형 전기차에 필요한 BYD의 리튬 인산철 블레이드 배터리 기술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토요타는 BYD의 저가 전기차 개발 능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BYD는 예전에 F3라는 세단을 출시한 적이 있는데 토요타의 코롤라를 그대로 모방했습니다. BYD는 워렌 버핏이 2008년에 주식의 10%를 매입해 크게 주목을 받았는데 이후 세계 최대 전기차 메이커로 발돋움했습니다. 또 중공 시장에서도 소형이면서 저렴한 전기차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토요타와 BYD가 합작해 내놓을 전기차는 기존의 코롤라보다 뒷자리가 좀 더 여유 있는 버전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로이터 등에 따르면 가격도 20만 유엔 아래, 미화 3만 달러 이하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향후 2년 동안 저렴한 모델을 출시하려는 테슬라와도 치열한 경쟁을 치를 세그먼트입니다. 전기차 라인업을 발표한 토요타는 유럽 시장에서는 BG4X로 장악하고 중국 시장은 BYD와 합작으로 개발하는 코롤라 전기차 버전으로 시장에서 경쟁한다는 계획입니다. 토요타는 또 2020년에 성공적으로 테스트를 마친 전고체 배터리를 하이브리드에 본격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중공의 자동차 기술은 많이 떨어진다는 게 세간의 인식입니다. 그저 다른 메이커를 카피한 수준인데다 성능도 많이 떨어져 중공 내수용에 불과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토요타는 중공 자동차에 대해 생각을 바꿨습니다. 결정적으로 2015년 BYD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탕을 내놨을 때부터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스타일링과 품질, 성능이 많이 개선된 데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가격이 경쟁 토요타 모델보다 30%나 저렴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2017년 토요타의 부사장이던 테라시 시게키가 토요타 시대 시험 주행장에서 탕을 비롯한 BYD의 여러 모델을 몰아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우습게 봤는데 이 정도면 쓸만하다. 마냥 중공산이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테라시는 이어 선전에 BYD 본사를 방문해 전기차 한 해 프로토타입도 시운전했습니다. 그리고는 디자인과 품질이 성숙했는데도 토요타 모델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토요타는 이후 BYD와 합작사를 설립하고 엔지니어를 파견했습니다. 토요타는 그동안 전기차에 유보적인 스탠스를 취하다 최근에 갑자기 전기차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환경주의자들은 토요타가 하이브리드 기술을 최대한 우려먹으려 하고 있으며 탄소 중립에 그다지 관심이 없다고 비판해 오던 터였습니다. 그러다 전기차 시장이 커지자 토요타는 제로 이미션 차량을 만드는 공장을 설립하고 안전하고 저렴한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만드는 데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부피가 큰 배터리를 차량 바닥에 장착하게 돼 실내 공간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전기차 메이커들이 SUV나 크로스오버 모델에 주력하는 주된 이유가 바로 배터리 부피 때문입니다. 2018년에 토요타는 BYD와의 배터리 합작을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BYD의 리튬 인산철 블레이드 배터리에 주목했습니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가격이 싸고 블레이드 형태라
부피가 작습니다. 전형적인 리튬 인산철 블레이드 배터리는 두께가 10cm 정도로 리튬 이온 배터리 팩보다 5에서 10cm 정도 얇습니다. BYD는 2020년 공식으로 리튬 인산철 블레이드 배터리를 런칭했습니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집도가 낮긴 하지만 값이 싸고 과열 위험이 작습니다. 그리고 코발트와 니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테슬라도 모델 3와 모델 Y에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BYD는 토요타보다 훨씬 짧은 기간 내 프로토타입을 내놓고 상품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토요타는 BYD를 카피나 하는 메이커로 여겼지만 지금은 그 장점을 취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는 매국 기업이란 비판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여러 일본 기업들이 중공시장에서 견디지 못하고 철수하는 마당에 토요타만 이상하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고객사인 일본제철이 제소를 한 마당에 초거대 중공시장에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